젊은 대학인의 소리. 뉴스를 챙겨볼 시간은 없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고 어디서 시사 이야기만 하면 조용해야 했던 당신. 당신을 위한 라디오 JBS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요즘 가장 핫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젊은 대학인의 소리의 박용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루아흐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루아흐 듣고 왔습니다. 4월 8일 저녁, 여러분의 시사 상식을 책임질 젊은 대학인의 소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무인 항공기인데요. 최근 북한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무인 항공기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파주의 한 농가 공터에서 오전 10시 30분경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무인기였는데요. 이 무인기는 양 날개를 포함해 길이 1.9m, 폭 1m의 크기에 2기통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찰을 위해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여간 무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정찰기는 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파주와 백령도 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기 전날인 작년 10월 3일 서울 이문동 주택가의 상공에서까지 무인 항공기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인 김민규 씨는 발견 당시 프로펠러에 굉음이 났고 시속 80에서 100km의 정도의 속도로 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목격할 때는 동네에서 개발된 무인기나 동호회의 무인 항공기쯤으로 생각했으나 이번 파주나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속보를 보고 비슷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4일) 파주 무인기 발견 이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들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정찰 강화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어떠한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찰용으로 개발됐지만 앞으로는 침투와 테러 목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무인 항공기의 테러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카메라와 렌즈를 포함하여 800g 정도의 무게까지 물체가 장착이 가능한데, 이는 소형 사제폭탄의 장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용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소형 비행체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가의 요인에게 비행체의 자폭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인 비행기에 대한 위협이 확대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은 우선 폭발력에 있어서 소형 무인기가 많은 양의 폭탄을 실을 수 없으며, 둘째로 다른 미사일이나 포탄과 달리 무인기는 수직 강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하를 하게 되면 속도 증가에 따라 기수가 자꾸 흔들려 다른 미사일처럼 조준 포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성의 측면에서도 위협적일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소장은 공격수단으로서 파괴력과 정밀도를 겸비한 기존의 방사포나 미사일을 두고 이런 무기를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훨씬 더 위협적인 방사포, 로켓과 같은 공격수단에 대한 방어 기제가 부재한 만큼 너무 시급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찰 위성을 가지고 북한 일대를 손바닥 보듯이 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은 우리 측을 관찰할 위성이 부재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조악하지만 이러한 정찰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각 국가 간의 정보전이 중요해진 현재, 우리 측 군 당국의 대응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임창정의 오랜만이야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용호, 기술의 박성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